안녕하십니까. 안상현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274강은요. 빈부격차 양극화는 왜 생기고 해소 방법의 하나로서 투명 회계하고 극동 세금 및 균형 재정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272강 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문제를 제기한 건 확실히 중요한 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산업자본주의가 시작된 지 한 3, 4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극화가 심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희망,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요새 뭐 주로 나오는 정당 이름이 다 미래통합당, 뭐 미래 이렇게 나오죠. 뭐 이게 뭐냐,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잡고 항상 모든 정당은 현재 없는 걸 중심으로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떤 당도 나오면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으로 막 그냥 살포해서 국민한테 아예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살포하는 세금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럼 누가 냅니까?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내는 사람이 있으려면은 자본주의가 잘 돼서 또 잘 되는 회사, 또 좋은 회사가 많이 있어야 그 세금을 내서 그 남는 세금으로 저소득 근로자들한테 혁명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누가 버느냐, 누가 내느냐 이런 문제도 이제 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그런 쟁점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한번 그런 걸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212강 연속강의 특강 형식인데 이건 세금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여기에도 투명하게하고 공정한 세금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 영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째, 양극화의 발생 이유는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빈부격차, 가난은 하나님이 해결을 못해요. 스스로 해결해야 되죠. 과거부터 이제 잉여생산 능력이 생겨요. 자급자족 시대는 다 누구나 인간도 동물도 자기 혼자 먹고 자기 배 채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든가 누가 누구의 잉여 노동력을 사용해가지고 뭘 생산하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했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 1대2 정도 뭐 1대3 정도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점점 이제 기계와 이제 산업 능력이 발전하면서 농토가 정착되고 농지 소유자가 생기면서 잉여 생산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배계층이 있고 피지계층이 있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일을 해주는 그런 노예제도가 이제 한참 오랫동안 기원전부터 이집트 같은 데서 해서 이 피라미드나 이런 스핑크스 같은 게 다 노예들이 만들었겠죠. 그죠? 뭐 강제노동을 수만 명을 시켜서 수십 년 동안. 그다음 이제 중세 봉건 영주 시대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주나 양반 계급이 있어서 이 양반 밑에 수장놈들이 있고, 또 우리 뭐 상놈이라고 하죠. 상놈들이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하인들 아래 것들 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피지배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도. 현대에 들어와서는 대자본주의 법인과 재벌, 근로벌급원 이런 문역들이 근로자 노동자를 채용해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래도 주권이 있고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생활권은 이쪽 그 자본주의한테 엉망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양극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특히 현대 산업자주의가 특히 양극화를 일으키는 이제 주 핵심 요인인데,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산업 공간적으로 글로벌 다국적 초대 기업이 생기고 있어요. 뭐 엄청나죠. 글로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애플 뭐 이런데 삼성, 또 페이스북 같이 공간적으로 글로벌 다국적 초대 기업이 생기고 있고, 시간제로 대량 생산 초스피드로 엄청나게 모든 물건이 자동 공정에서 찍어놔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법도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AI와 IT 로봇 이런 것이 있어서 바둑도 이기고 뭐 웬만한 건 이제 AI에 당할 자가 없어요. 빅데이터가 또 가동이 되고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철저히 그 정보와 지식과 기술과 자본을 쥔 생산자가 수만의 고용을 해서 그들한테 물론 적정 임금을 주면서 하게 되는데, 이 적정 임금의 그 가치가 과연 맞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손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양극화는 이제 이런 산업자본주의적 개념보다는 천민자본주의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인
땅 투기, 땅 소득 이런 데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승자 독식의 현상. 전에는 이제 이 골목골목마다 미국도 아주 옛날 100년 전에만 해도 자동차 공장이 동네마다 이렇게 있었대요. 다들 이제 두들겨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이게 점점점 3대 메이저 자동차, 포드, 그 다음에 GM, 크라이슬러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승자 독식이 생기게 됐죠.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는 뭐 다 자동차가 좀 더 많았었죠. 작은 거들이. 근데 점점 현대 기어차가 몇 개에 의해서 통합되는 시대가 됐고, 이 선후지원 간의 기술 격차가 또 굉장히 심해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디지털 디바이드 같아요.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전기가 없고, 인도에도 전기가 없는 데도 있고, 또 휴대폰도 당연히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지식이 짧아져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도 노동값밖에 못 받아요. 여기서 이 구글이나 애플이 만드는 그 많은 애플 제품들도 다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는 인도나 중국 같은 데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 온라인 SNS가 과잉 발달해가지고 이제 뭐 1등으로 모든 쏠림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에 제도를 탓할 게 아니라 바로 소비자인 나 아니면 너, 바로 이 사람들이 명품을 사고 또 이 기에 익숙한 제품을 사고 또 그냥 동네 커피집을 가지 않고 꼭 S라고 붙은 스타벅스에만 가고 이게 누가 양극화를 만드냐? 바로 너다 이거야. 소비자 너가 양극화를 만든다. 네가 뭐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있는 걸 먹고 또 광고 많이 드는 걸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의 원인 바로 나나 너 소비자 바로 힘없는 소비자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고 있어요. 나나 쏠림 현상, 들쥐 현상 같은 현상이죠. 이렇게 양극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뭐 따져보면 더 많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본 것들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해결 방법 없어요. 보니까 많이 눌러보고 저도 다 들어봤더니 해결 방법을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야, 양극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더라. 걱정된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인류가 멸망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만 많이 하지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당도 나오고 국가혁명 배당금당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비슷한 거예요. 성장과 이익보다는 분배에 치중하는. 그럼 누가 분배할 돈을 내느냐, 납부하느냐, 납세하느냐.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결과는 뭐가 됩니까? 모두 가난해져. 물론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공산주의, 여성민주주의 바뀐 것이죠. 공산주의 때도 이제 그렇게 못 살진 않았지만 그건 다 석유 자원이 있었고 또 그때만 해도 이제 아주 이념의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러나 러시아가 되면서 러시아도 사실 굉장히 가난할 수가 있는데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그걸 버티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공산주의는 북한을 보시면 알아요. 빈익빈만 양산하는 것이죠. 부익부 이런 거는 없어요. 아예 부익부는 아예 없고 일부 공산당의 이 권력과 은닉에 의해선 이 외에는 없다. 빈익부만 양산한다. 모두가 놀고 배급제도, 동양받는 최애 극빈자 전락이 돼 있죠. 우리나라 바로 남북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100위 밑에 있는 진짜 밑에서부터 세야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은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물론 이제 그쪽은 평등할지는 모르겠어요. 1%의 그 상위층 말고 90%의 국민은 평등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양극화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북한보다는 한 2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소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10배, 20배. 최빈국이 전락돼서 거의 꼴찌가 되어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 대안으로 약자나 대다수 근로자 연합의 힘, 바로 이게 노조죠. 단체 기소권을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매일 뭐 노조들이 빨간 티, 하얀 티 들고 투쟁을 해서 하고 있어요. 매일 투쟁을 하고 공장이 폐쇄되고 생산이 중단돼서 노조의 힘이 센 회사들은 거의 다 부도가 나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도 일자리를 상실하고 모두가 패망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 타협안으로서 근로자의 이익 참여제도, 성과 배분 공유제도,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이제
괜찮아요. 일부 가동이 잘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극단주장으로 진화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자본가는 때때로 이제 이 프로핏 쉐어링이 너무 성과 배분이 강하면 자신의 기대 수익이 못 미치니까 의욕상실해서 기업을 붕괴가 되고 부도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적당한 잘 타협이 되면 괜찮은데, 이 적당한 잘 타협의 이 방법, 즉 프로핏 쉐어링을 할 때의 그 각자의 컨트리뷰션 마진, 기여이익의 정확한 측정이 중요하다. 이 정확한 측정이 바로 뭐냐? 바로 투명회계다 이런 얘기죠. 원가, 정확한 원가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투명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재무관리가 잘 돼 있어서 서로 기여이익이 적당히 측정되고 합리적 배분이 돼야 된다. 이것이 다 뭡니까? 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것. 회계지, 회계. 합리적 측정과 회계가 정확한 투명회가 이루어지면 이런 것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잘 달성이 돼가지고 그 프로핏 쉐어링 제도가 꾸준히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약간 사회주의 요소를 감안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다. 이럴 때 중요한 핵심 수단이 회계다. 투명한 회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회계가 잘 돼야 이 매출 이익과 이익에 대해서 얼마큼 기여했는지, 매원가 기여했는지, 기술력이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자본이 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은 내는 것도 재산세 같은 것이 재산에 대해서 보유세 이런 것이 정확히 측정이 돼가지고 합의가 돼가지고 정확한 이익과 성과를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낄 수 있는 것이 이제 현재와는 정부의 재정 정책의 개입이다. 그런 얘기죠. 고액 소득자야 고액 재산가로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보유세, 적극 징수해가지고 재정으로 모은 다음에 이거를 저소득 근로자한테 세금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종의 그 포주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안세 회계법인에서도 이렇게 조세법전을 만들어내는데 조세법전. 여기에 이 800페이지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이 이게 800페이지나 되는데 900페이지쯤 되네. 이렇게 두껍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 청년, 저출산 지원 대책이 여기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찾지도 않고 또 이제 최저한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걸 다 뒤져낸다 하더라도 일정한 세율에 70% 이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잘려요. 그래서 이제 비정계산인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현 정부는 소득주 성장의 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 주 50시간, 저소득 저출산자에 대한 정부 세금 지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도 결국은 정확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정확한 세금을 내려면 정확한 재무제표가 작성이 돼야 되고 이래야 적법세금 납부가 징수가 되고 공정한 세금 지급이 돼서 된다. 그래서 역시 투명한 회계, 공정한 감사 이것이 이 모든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투명 회계하고 적법한 적절한 외부 감사 이런 것이 이제 선행이 돼야 이 숫자가 정확해야 정부가 정확해지고 또 정부도 이 공정한 세금 지불을 하려면 4인 가족 기준에서 적정한 어떤 근로수를 창출해내고 이보다 미달이나 이하자에 대해서 차액의 대부분을 지급해주면 아예 노력을 안 할 테니까 자기가 노력으로 벌 수 있는 만큼의 차액분 중에서 한 50% 내외를 지원해야 50%보다는 100%는 않겠다 해서 노력을 하지 그냥 100% 다 지급하면 그냥 뭐 부족한 부분 정부가 다 주는데 하고 띵까띵까 놀다 보면 국가가 몰락을 하고 기업이 몰락을 해서 아무도 생산한 자가 없고 거지만 양산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집행할 때도 합리적으로 미리 표방을 하고 그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의욕투성이의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되고 공정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가 또 정부 재정, 세금으로 퍼주기 위한 금액이 실제 정부 재정 중에서 얼만큼이냐 전 국민이 몇 명이고 수혜받은 자가 100만 원 수혜받은 자가 몇 천만 명이고 200만 원 수혜받은 몇 명 이걸 다 책정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투명한 회계가 재정과 기업과 근로자와 법인한테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회계가 되면은 이 양극화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